유럽에서 사업을 할 때 존재했던 불확실성이 확실히 거치게 됐다. 지난달 EU가 한국에 대한 일반 개인정보보호법 GDPR 적정성 결정을 채택하자 한 기업인이 꺼낸 말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적정성 결정은 EU가 여개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GDPR과 동등한 수준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EU가 특정 국가를 개인정보 해외 이전이 허용되는 국가로 승인을 하는 화이트리스트 제도와 다름이 없죠. 유럽정보보호이사회가 EU와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 상황입니다. 유럽연합이 왜 우리를 평가하는 입장이 되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EU는 명실상부한 개인정보 보호 분야의 국제적 주도 그룹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법제 표준으로 통하고 있죠. 즉 이번 적정성 결정 발효로 인해 한국은 글로벌 선진국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국가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유럽연합 집행위의 회원국 승인 절차에서 한국의 적정성을 만장일치로 승인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디디에 레인더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사무총국 커미셔너는 이번 결정에 대해 한국과 유럽연합 간의 높은 수준의 정보보호에 대한 공유된 의지와 한국의 우수한 개인정보 보호 법제가 이번 적정성 결정의 토대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LG나 SKT, 네이버 등의 한국 기업들은 유럽연합 영내 개인정보를 추가적인 인증 없이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간 유럽연합 진출 기업들은 표준계약 등을 통해 유럽연합 개인정보를 국내로 이전해왔으며 이를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왔습니다. 일반 개인정보보호법 GDPR 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최대 전 세계 매출 4%의 과징금 부과 등에 대한 큰 부담을 안고 있었고 한국 기업들이 표준계약을 이용해 정보를 한국 등 유럽연합 역외로 가지고 나올 때에는 3개월 이상의 시간과 3천만 원에서 1억 원 가량의 비용이 필요했죠. 심지어 중소기업의 경우 표준계약 절차 자체가 어려워 유럽 진출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이처럼 유럽연합에서 사업을 하는 많은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 어려움을 겪어왔고 법률 자문을 받는 등 노력도 있었지만 제대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아무도 확신을 하지 못해왔는데요. 이번 적정성 결정 채택으로 이 불확실성이 큰 폭으로 거쳤기 때문에 앞으로는 표준계약 등 기존의 까다로운 절차가 면제되어 시간이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돼 한국과 유럽연합 간 사업적 교류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데이터 교류 및 협력 강화로 인해 국내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실 적정성 결정이 채택되기까지의 과정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 2017년 1월 유럽연합과의 공식 협의를 시작했으니 최종 성과를 거두기까지 5년의 시간이 걸린 것이죠. 최대 난관은 개인정보보호 독립기구를 갖추는 것이었는데요. 범정부적인 노력으로 2020년 데이터 3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독립감독기구로 확대 출범하게 되면서 난제가 드디어 풀리게 되었습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통합개인정보위 초대 위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적정성 결정은 국익을 고려할 때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최우선 과제로 생각해왔는데 이번에 적정성 결정이 채택되어 감회가 깊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국민적 열망에 더해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각 부처들이 합심해 이룬 성과이기에 더욱 뜻깊은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적정성 결정으로 우리나라의 국가적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외적으로는 개인정보의 가치를 알고 제대로 보호하는 국가로 인정을 받게 되겠죠. 최근 끝을 모르고 올라가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이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이 오열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한국이 잘 나가는 것을 누구보다 배아파하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이 지금껏 우리는 했고 한국은 하지 못한 것이라는 일종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번 한국에 역전을 당하는 상황이라 그런지 일본은 일본이 더 나은 점이 있다면 그것을 꾸역꾸역 강조하며 절대로 잃기 싫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G7에 한국이 포함되는 것을 결사 반대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이번 소식에 대해서도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걸 보니 일본이 한국보다 나은 점이 하나씩 사라질 때마다 그 타격이 꽤나 큰 듯합니다. 사실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을 겁니다. 지금까지 유럽연합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 관련 적정성 결정이 채택된 나라는 2018년 5월 일반 개인정보보호법 GDPR 시행 전엔 캐나다와 아르헨티나 등 11개국이 있었고 GDPR 시행 후엔 2019년 1월 일본, 2021년 6월 영국을 포함해 단 13개국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도 포함이 되었다고 하니 불편함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불편함을 넘은 열등감을 느끼는 이유는 사실상 한국이 일본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경우 데이터 이전이 민간 데이터에만 국한되어 적정성이 결정되었는데요. 이번 한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은 민간 데이터뿐만 아니라 공공 데이터 이전에도 적용이 됩니다.
때문에 규제 협력 등 한국과 유럽 정부 간의 공공 분야 협력까지 강화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거죠. 참고로 공공 데이터를 적정성 결정을 통해 유럽연합 외의 국가에 전송하는 경우는 한국이 최초입니다. 쉽게 말해 일본이 하나의 골목길을 뚫어놓고 자만하고 있는 사이 한국은 왕복 8차선 도로를 뚫어버린 것이나 다름이 없겠습니다. 이번 적정성 결정을 계기로 한층 강화된 한국과 유럽연합 간 디지털 협력 기반을 토대로 우리나라는 유럽연합과 함께 국제 무대에서 데이터, 특히 개인정보 분야의 글로벌 표준 정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진땀을 빼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한국이 이러한 기세를 몰아 10년 내에 유럽연합이나 일본을 넘어설 기술 주권 확보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기술 패권 시대에 걸맞은 청사진을 내놓은 거죠. 특히 인공지능과 5G, 6G, 첨단 바이오와 반도체, 첨단 로봇과 양자, 우주 항공 등 10개 분야 기술을 국가 필수 전략 기술로 지정하고 기술 우위 확보를 위한 총력전을 전개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육성 전략은 주요 선도국들이 기술 우위 확보를 목표로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고 있는 기술 패권 경쟁에서 기술 주권 확보가 승패를 결정지을 열쇠라는 인식에서 출발했습니다. 특히 기술 패권 경쟁에서 전략 기술에 대한 국가 차원 우선순위 설정과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이 배경이 됐는데요. 미국의 경우 무한 프론티어법 등을 통해 인공지능과 반도체, 생명공학 등 10대의 핵심 기술을 전략 기술로 선정해 5년간 1,500억 달러를 집중 투자하며 기술 우위 확보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14차 5년 계획을 통해 인공지능과 양자, 뇌과학 등 7대 과학기술과 신소재, 스마트 제조 등 8대 산업을 중심으로 국가 연구개발 투자를 연 7% 이상 확대하고 있죠. 이렇게 치열한 경쟁 구도에서 가만히 있을 한국이 아니죠. 한국은 주도권과 협상력을 가지기 위해 상대국이 필요로 하는 전략기술 분야 기술력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 5G처럼 기술 패권 경쟁에서 국가 간 경쟁 및 협력의 지렛대로 쓸 원천 기술을 더 확보해내겠다는 겁니다. 기술 경쟁력이 국가의 흥망을 결정하는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서 기술 주권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임무라고 판단한 건데요. 한다면 해내고야만 하는 한국 특유의 근성을 기본 바탕으로 국가 역량을 결집시키는 등 그 의지까지 남다른 상황은 일본을 잔뜩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과제 달성을 위해서 한국은 필수 전략 기술 수준을 현재 60%에서 80% 수준에서 오는 2030년까지 최고국 대비 90% 이상 달성을 목표로 국가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인데요. 이는 유럽연합과 일본 등을 능가하는 수준입니다. 해당 소식에 잔뜩 겁을 먹은 건지 일본에서는 꿈만 쫓지 말고 서민들의 생활에 신경을 쓰라며 되도 않는 훈수를 두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기사에서는 이것보다는 우선 북한의 미사일 기술을 따라잡아야 할 것이다. 소재와 부품, 제조 장치의 산업을 키우는 쪽이 나을 것이다. 그렇게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서민들의 생활에 더 신경 써라. 이미 기술적으로 뒤처져 있는데 10년 안으로 과연 일본을 넘을 수 있을까? 키읔키읔? 라는 반응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과연 10년 후에 너희 국가가 존재하고 있을까? 라는 반응도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후지산이 좀 더 분발해야 할 듯합니다. 이어 아무래도 일본이 옆에 있는 탓에 자신들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실제로 하늘을 날고 싶어서 손을 동동 구르는 원시인 같아 웃음네요라는 의견도 눈에 띄었는데요. 이러한 반응이 사라져버릴 수 있도록 한국이 대체 불가한 독보적인 원천 기술로 기술 주권을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길 기대봅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기술 주권을 확보한 한국은 일본을 한 손에 쥐고 흔들어버릴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정보가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